2018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가형 21번 문항입니다. fx의 식을 제시를 해줬고, 그리고 얘가 역함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랑 만난 점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점의 x좌표 알파,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 베타, 그리고 이렇게 평행이동 한 후에 그 역함수랑 어떤 미분계수로 표현된 관계식이 있을 때 k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x가 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fx에 관한 f'에 관한 정보로 되돌려오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일단 이 교점 먼저 찾아야겠지. 원함수, 역함수 만나는 점. 그래서 fx 보면 지금 우함수로 기함수로 나눴기 때문에 전체가 원점 대칭 기함수인 곡선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모는 제곱의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k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플러스, 그러면은 fx의 부호는 x 세제곱의 부호의 정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대략 그려보면 x축과는 원점에서만 만나고요. 근데 원점에서 일단은 3중근이기 때문에 접해야 되고, x가 양수면은 fx는 세제곱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고요. x가 음수면 fx 플러스니까 여기랑 여기만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fx가 1대1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있으려면 얘랑 여기만 지나면은 일단은 딱히 미분은 해보지 않더라도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 무한대 극한번에 보면은 3차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역시 발산합니다. 그래서 끝에가 이렇게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변곡점이 따로 추가로 없다면 여기서 아볼, 위볼 요 형식이라는 사실을 미분해보지 않더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략 그려보면 지금 얘가 이런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로 곡선이 그려질 거예요. 자, 원점의 대칭이고 x축에 접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의 역함수랑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뭘 봐주면 되니? y는 x라는 원점진하고 기울기 1인 직선이란 관계를 확인해주면 fx가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밖에 만나지 않는데 원점이라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있어요? 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y는 x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얘도 역함수랑 원함수랑 서로 만나는 점이 되겠죠. 얘는 감소하는 함수에서만 발생하는 점으로 이렇게 두 개씩 한 쌍으로 생긴다. 한 번에. 그래서 일단은 바로 좀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이런 식으로 한 쌍씩 생기겠는데,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진짜 맞나는지 궁금하면 요거 미분을 방정식 풀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x를 풀어주면 되죠.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x로 나누면 k의 kx제곱, 요게 x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양변 x제곱 빼서 정리를 하면 k 마이너스 1, 2, 0이 되면서 이게 이 조건에 의해서 양수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지금 얘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0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씩 생기는 거 확인됐죠. 그럼 이제 요거 세 개는 이제 확정인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점이 이제 더 있는 점 어떤 거니? 얘랑 만나는 거는 이제 더 생각 안 해줘도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어떤 두 점인데 y는 x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면은,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이면은 그게 한 쌍씩 더 생기는 거지. 근데 요게 아니라면은 또 다른 직선에서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니? 걔네들은 원점 대칭인 점은 아니어야 되죠. 지금 나온 거 원점 대칭인 거 다 찾아냈으니까. 그래서 뭐 한 fx가 p, q를 지난다고 해보자고. 그리고 역함수랑 만나는 점이라면은 fx가 동시에 q, p도 지나야 돼. 근데 지금은 요거의 원점 대칭인 점도 얘가 되면서 이렇게 서로 한 쌍이 생긴 거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거의 원점 대칭인 점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랑 서로 구분이 되는 다른 점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인데 어떤 점이니? 둘 다 fx 위에 있는 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x 성분이 q랑 p고 앞에 달린 부호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y 성분이 p랑 q 똑같은데 앞에 달린 부호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은 x 좌표 차이랑 y 좌표 차이가 모두 p 플러스 q로 동일하죠. 그 말은 요 비율이 몇이 된다는 거예요? 1이 돼야 된다는 거, 1이 된다는 건데, 요 비율이 말하는 거는 뭐예요? 요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1이 된다는 거지. 근데 요 두 점이 어떤 점입니까? 요 두 점이 곡선 fx 위에 있는 두 점이기 때문에 곡선 fx 위에 있는 두 점이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나올 수가 있니? 불가능하죠. 왜? 얘 감소하고 있고 접선의 기울기 최대값이 여기 원점에서 변곡점인데 기울기 0이지. 그러면은 요 곡선상의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하여서 평균 변화율을 계산을 했을 때 당연히 0보다 작은, 즉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평균 변화율 양수가 나왔지. 그러면은 이런 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점이. 즉 뭐니? 역함수랑 만나는 점인데 원점 대칭이 아닌 조합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은 요 세 개의 점이 fx랑 f 인버스 x가 서로 만나는 모든 점을 다 찾았다는 거지. 그렇게 확인이 완료가 됐으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친구의 x좌표가 그러면은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그러면 이제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원점 대칭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같을 거고, 그렇다는 거는 알파가 베타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뭐 f 알파가 지금 요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값이 마이너스 알파가 나와야 되고요. f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야 되는데 뭐 서로 대칭인 관계 확인했고요. 부호 다른 것도 확인했으니까 둘 중 하나만 정리를, 그러니까 하나 정보 하나가 등식 하나가 나온 거죠. 이제 저는 양수인 베타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 베타는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k 베타 세제곱을 베타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값이 지금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이니까요. 양변을 마이너스 베타로 나눠주면은 제곱되면서 1, 요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K와 베타에 관한 관계식 하나 나왔고, 이제 요 남아있는 조건 요거 하나 남았죠. 얘를 통해서 K와 베타에 관한 식을 하나 더 찾아주면은 원하는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봅시다. 지금 어떤 대상끼리 역함수라고 했냐면 f x를 평행 이동을 했는데 이러한 친구랑 누구랑 gx라는 친구가 역함수더라. 그리고 지금 식을 알고 있는 친구가 fx이기 때문에 이 g 프라임 알파의 정보를 f 프라임의 정보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서로 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g 프라임의 정보야. 얘의 도함수의 역수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g에 x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이 친구의 도함수의 x 자리에는 gx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얘는 gx 빼기 2베타가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지점이 알파이기 때문에요. G 프라임 알파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도 알파가 들어가. 그러면 G 알파를 봐주면 G 알파의 값을 알아야 돼요. 얘가 알파 콤마 G 알파를 지난다는 것은 역함수인 이 친구는 G 알파 콤마 알파를 지난다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G 알파가 들어갔을 때 이 전체가 몇이 돼야 되는 거니? 알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만큼 더해서 알파가 된다는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f의 함수 값이 마이너스 알파, 즉 베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이 점이죠. 그렇다는 것은 f에 들어간 요 값이 요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지.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서 요만큼 빼서 마이너스 베타가 떴다는 거는 G 알파가 뭐라는 거니? 요게 애초에 베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의 G 알파가 베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 이 자리가 베타가 되면서 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베타의 역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죠? 그러면 여기 우변에 있는 G 프라임 알파를 얘로 대체를 해줄 수가 있고, 근데 이때 fx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f 프라임 x는 우함수고, 우함수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f 프라임 마이너스 베타는 뭐랑 같아요? f 프라임 베타와 같죠. 요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양변에 f 프라임 베타를 곱해주면은 f 프라임 베타의 제곱은 2라는 등식이 되겠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거는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 거고, 그러면은 f 프라임 베타는 지금 fx가 감소한 함수이기 때문에 접선의 경우 항상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0 이하가 나와야 돼.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f 프라임 x를 계산해 보면, 자, 분모 제곱 분의 개수 마이너스 k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기 때문에 3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분모 미분하면 2x가 되기 때문에 2x 4제곱 빼주면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x 제곱을 묶어주면 요거 앞에 x 제곱이라고 적어보고, 지금 여기서 x자리에 다 베타를 넣어주면 되죠. 근데 베타를 넣어보면은 그 형태가 k가 있고요, 제곱 플러스 1이 있고 분모에 제곱이 있지. 요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요게 요만큼 그냥 1로 바꿔버리자는 거야. k에다가 2개인데 하나만 먹고 제곱 다 먹고 한 게 1이 된다. 그러면은 분모에 있던 2개 중에서 하나만 남고, 안 먹은 요거 제곱 플러스 3 요 부분 있죠. 얘네들만 남겠죠. 그리고 양변 마이너스 빼줘서 상쇄해줘서 이게 루트 2가 된다는 거지. 요런 등식까지 확인을 했다. 통일을 해준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베타가 아니라 k잖아. 근데 지금 요만큼이 k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요 식을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문자 2개 식 2개 때문에 알아서 연립을 하다 보면은 소가 되는데,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요 쪼가리가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3을 곱해요. 왜? 이만큼 그냥 유리수로 빼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3을 곱해주고, 그럼 원본이랑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베타 제곱이 분자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3개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베타 제곱을 분자에 2개를 더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요만큼은 그냥 몇이 되니? 3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은 지금 이 부분이 k의 역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3에서 k분의 2를 빼준 값이 되겠지. 그래서 3-k분의 2가 루트 2더라. 그러면 얘를 정리를 완료를 해주면 k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k의 값은 2를 3-루트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분모 유리화를 해주면 7분의 6 플러스 2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 평행이동한 fx랑 gx가 역함수라는 사실을 통해서 대응점 찾아주고 기울기 역수관계 해가지고 역함수 미분법 활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으로 밀고 가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은 fx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계산해줘도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은, 자, 평행 이동한 후의 역함수잖아? 그러면은 얘는 사실 요 원본인 fx 평행 이동하기 전인 fx의 역함수를 평행 이동한 놈이랑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평행 이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x가 x축 방향으로 지금 2베타만큼 오른쪽으로 2베타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순서는 사실 상관은 없지만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2알파인데 알파는 음수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2베타만큼 아래로 2베타만큼 y축 방향으로 2알파만큼 아래로 2베타만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후에 역함수를 하나, 아니면은 평행 이동하기 전에 역함수를 요거랑 반대로 평행 이동해도 똑같지 않겠어요? 반대로라는 거는 y는 x의 대칭인 방향으로. 그래. 그러면 얘랑 y는 x의 대칭인 방향은 어디예요? 요쪽 방향이죠. 위쪽이지.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y는 x 대칭을 생각해주면 위로 2베타만큼, 그 다음 요 아래로 가는 방향이랑 y는 x 대칭인 방향은 왼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2베타만큼. 자, 요거랑 완전 일치가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낸 다음에 역함수를 때리나, 여기서 역함수를 때려 놓고 이렇게 보내놓으면 똑같다는 거지. 근데 어디서 그 완료된 상태에서 어디서 보는 거니? 알파에서 보는 거야. 그치? 자, 역함수 때려 놓고 이렇게 해서 x좌표 알파에서 보는 거라고. 근데 지금 x좌표가 어디야? 왼쪽으로 2베타를 땡겨왔어. 그러면은 원본에서 x좌표가 2베타가 늘어나면은 지금 알파가 아니라 여기 2베타 더해주면 베타가 되겠죠. x좌표 원본은. 그래, 원본 역함수에서 베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 값에 대응이 되겠죠. 근데 지금 x축, y축이잖아. fx, y는 f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내가 요거를 x축으로 보고 얘를 y축으로 봤을 때 살짝 이렇게 이쪽에서 본 그래프, 요게 f 인버스 x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그때 x좌표가 뭐였다고? 요거 2알파 더한 2베타 더한 오른쪽으로 2베타 끌고 가면 되지. 그러면 아까 베타에서 봐야 된다고 했어. 요 x축을 요거라고 봤을 때 베타라는 점은 당연히 양수기 때문에 요 위쪽에 여기에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에 대응이 되면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요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 누가? 자, 얘가 요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랑 같겠죠. 그치?
왜냐면 여기가 지금 베타이기 때문에 베타는 뭐야? 알파. 이 베타 끌어온 걸 다시 복구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fx의 관점에서는 f 프라임 알파죠.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베타지. 그거에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역수기울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놈이 요 놈이죠. 그래서 얘가 뭐랑 같다? 그래서 얘가 자 2는 안 들어가고 요만큼이 뭐랑 같더라? f 프라임 마이너스 베타 분의 1과 같구나. 바로 그냥 기하적으로 연결 이렇게 해줘도 괜찮다는 거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역함수 관계해서 대응점 해서 g 프라임은 f 프라임 분해로 변경하면 뭐였을까 이거를 막 찾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래프 보면서 그냥 쫙쫙 평이동 관계 역으로 계산해 준 다음에 여기겠구나 했더니 요거라는 거지. 아까도 다 정리했을 때 g 프라임 알파가 요게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갔니? 요게 fx가 기함수여서 미분한 놈이 우함수에다가 마합 베타를 넣었으니까 얘는 사실 f 프라임 베타와 같고 f 프라임 제곱은 베타의 제곱은 2다. 그 다음에 요까지 연결이 됐었죠. 그거랑 완전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막 계산하면서 대응점 찾고 그거를 완전히 생략하고 그냥 그래프 있으니까 그래프 사용을 하셔도 오히려 더 좋은 풀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